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 제 11차 미국 북동부 뉴욕, 보스턴, 워싱턴, 골든스테이트 원정 3연전 직관 상품 오픈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또 연락을 주시면 우리 얼리버드로 20만원 절감의 혜택을 드리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 기준으로 최신판 트레이드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12월 15일 이후로 트레이드가 가능한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처럼 올 여름에 연장 계약 맺은 일부 선수들은 1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트레이드 시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트레이드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일단 댈러스 매버릭스 여전히 뜨거운 간자입니다. 니코 해리슨 단장은 팀을 떠났지만 여전히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고요. AD의 거치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스캇의 보도에 따르면 AD에 대한 명확한 플랜을 리치 폴 에이전트가 댈러스 구단 측에 요구했다라는 루머입니다. 트레이드 할 거냐 아니면 연장 계약 할 거야, 니네들의 생각은 어때? 당연히 선수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에이전트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 선수의 연봉이 나의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리치 폴이 댈러스 구단에 AD 어떻게 할 거야? 트레이드 할 거면 빨리 하고 대충 계획을 얘기해줘,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AD는 연장 계약 시에 최대 4년 275밀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계약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AD의 성향이 빠르게 연장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불안 요소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제법 든 선수가 됐고 이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 자, 샴즈도 보도합니다. AD, 클레이 탐슨, 데니얼 게포드 트레이드를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샴즈가 보도했으니까 100% 팩트라고 거의 볼 수 있겠고요. 트레이드가 될 만한 예상 선수를 살펴보면 샴즈가 보도했던 AD, 클레이 탐슨, 데니얼 게포드 이외에 이 디앤젤로 러셀도 들어있습니다. 몸값이 싸긴 합니다만 만약에 클레이 탐슨과 예를 들어서 묶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20밀로 늘어날 수가 있고, 이 러셀의 저렴한 금액이 끼워서 팔기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디러셀은 지금 라이언 네마드, 그 다음에 브랜든 윌리엄스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도 트레이드 조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링크 현황을 살펴보면 앤서니 데이비스 현재 동부 컨퍼런스 세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애틀랜타 호크스, 토론토 랩터스 전부 다 5할 승률 이상 기록하면서 현재 플레이오프 이상의 성과를 노리는 동부 팀들이죠. 투웨이 빅맨, 그러니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그 빅맨을 보강을 필요로 하는 세 팀인데,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토론토 모두 다 핏은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만, 댈러스는 돈치치를 내보내는 대가로 받아온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이기 때문에 절대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입니다. 클레이 탐슨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복귀설이 현지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가능성은 없죠. 일단 클레이 탐슨은 우승 컨텐더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 시점에서 골든스테이트는 우승 후보는 아니죠. 또 최근 스테픈 커리가 탐슨과 재결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 탐슨이 3년 50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몸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만 전성기에서 확연히 내려왔기 때문에 우승 후보팀에서
반드시 슈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평균 16mm, 17mm 정도를 챔피언 DNA가 있는 선수에게 투자를 원하는 팀이라면 충분히 데려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데니얼 게포드입니다. PJ 워싱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은 당연히 플래그는 not for sale이고 PJ 워싱턴보다는 게포드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는 야콥 퍼들의 백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 터너가 떠난 빈자리, 현재 제이 허프라는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가 그럭저럭 잘 메워주고 있지만 이 데니얼 게포드를 데려온다면 다음 시즌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투맨 게임 파트너로는 굉장히 좋은 유형의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AD와 게포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콥 퍼들의 백업을 찾으려면 게포드가 필요하고 야콥 퍼들의 약간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AD가 필요한데 글쎄요, AD의 연봉 규모라든지 댈러스의 욕심을 감안한다면 미드 시즌 트레이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디앤젤로 러셀입니다. 몸값은 낮지만 트레이드 가능성은 저는 낮고 반대로 난이도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여러 부문에서 커리어 로우 중이고요. 그리고 이 디앤젤로 러셀이 수비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쓰임새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러셀이 단독으로 팔릴 일은 없고 무언가 트레이드의 빅딜의 조각으로서 쓰이는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트레이드 루머가 피어오르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인데요. 지난 시즌에 무려 64승입니다만 올 시즌 현재 거의 5할 승률에 급급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시즌 두 자리 패배가 2월 초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두 자리 패배가 12월 초였습니다. 두 달이나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 이대로 가면 그냥 1라운드 탈락 아니면 심지어 플레인 토너먼트조차도 간당간당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공격 지표, 수비 지표 다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단신 가드 2명, 그 다음에 아주 큰 빅 2명에다가 윙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데리어스 갈랜드를 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샴즈가 보도합니다. 클리블랜드는 트레이드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받고 있다. 클리블랜드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변화가 필요해 보이니까 찔러보는 거죠. 도노반 미첼과 에반 모블리는 클리블랜드가 not for sale, 트레이드 불가를 당연히 선언했고요. 트레이드 예상 선수는 현 시점에서 데리어스 갈랜드와 디안드레 헌터, 또 때에 따라서는 제러드 알렌도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링크된 현황을 보면 데리어스 갈랜드는 다수의 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시즌 초에 발가락 부상 때문에 결장과 출전을 반복했었고 다만 기복 있는 플레이로 각종 지표들이 거의 하락했어요. 특히 3점은 벽돌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데리어스 갈랜드의 장점은 스피드지만 반대로 키가 작고 프레임이 얇다 보니까 수비에서 엄청나게 헌팅을 당하죠. 그래서 갈랜드를 영입하는 팀들은 갈랜드의 이런 약점과 작은 체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한데 글쎄요, 클리블랜드가 이 데리어스 갈랜드의 가치를 지금은 저점이지만 사실 저점에 팔기에는 또 분명히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뽑고 키운 선수이기 때문에 쉽사리 내보내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안드레 헌터입니다. 디안드레 헌터는 지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했죠. 클리블랜드는 윙이 많이 부족합니다. 맥스 스트러스 부상 중이고요. 그리고 딘 웨이드도 부상이 원래 잦은 선수입니다. 윙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헌터가 현재 링크된 팀이 있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인데요. 에반 시더리의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 시더리의 소스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허브 존스의 차선책으로 허브 존스보다는 싸니까요. 디안드레 헌터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디안드레 헌터가 허브 존스급 디펜더는 아니고요. 만약에 루이 하치무라가 그대로 있고 헌터로 온다면 그냥 하치무라 흑인 버전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만약에 변화를 모색하려면 저는 당연히 데리어스 갈랜드와 제러드 알렌 이 두 명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명 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는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판매하기에는 여러모로 타이밍이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쿠민가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오늘도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 경기를 중계하고 왔는데 쿠민가 딱 10분 뛰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주요 로테이션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고요. 하지만 조나단 쿠민가의 트레이드는 확정적이라고 봐야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크리스 매닉스라는 기자가
조나단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의 결별은 확실하다. 이건 뭐 1+1은 2다 급의 그런 기사였고 1월 15일까지 쿠민가는 트레이드가 불가하지만 이후에는 100% 이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5일이 조나단 쿠민가처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이 2월 6일이니까 3주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쿠민가를 처리해야 하는 골든스테이트인데 지금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크리스 매닉스는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무조건 헤어진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최근 들어서 골든스테이트 스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스테픈 커리, 모제스 무디, 지미 버틀러, 드레먼드 그린, 퀸튼 포스트 이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에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움직일 선수는 조나단 쿠민가 혹은 버디 힐드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쿠민가의 확률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죠. 쿠민가가 링크된 팀이 피닉스, 뉴올리언스, 시카고 등등이 있었는데 이 감보의 보도에 따르면 쿠민가에 대한 피닉스의 관심은 지난 여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소 이고다로나 혹은 라이언 던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물론 트레이 머피 3세, 허브 존스를 판다면 쿠민가를 데려올 수 있지만 딱히 급한 입장은 아니죠. 시카고 불스는 노아 에센게가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패트릭 윌리엄스도 있고 이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한 쿠민가를 영입한다는 건 사실은 중복 투자에 가깝죠. 자, 그리고 샘 아믹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가 쿠민가 패키지로 트레이 머피 3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뉴올리언스에서 설정한 트레이 머피 3세에 대한 가격은 데스먼드 베인과 비슷합니다. 데스먼드 베인은 1라운드 픽 4장 필요했잖아요. 미켈 브리지스 5장 필요했고 근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 이후의 시대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쿠민가 플러스 1라운드 픽 멀티로 3장 이상 쓸까?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뉴올리언스는 트레이 머피 3세로 단단히 한몫을 챙길 것이 분명하고 나이도 이시야 20대 중반이고 키는 더 컸고 3점과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니즈는 맞을 수 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그 매물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브레스겔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는 이비차 주바츠나 도만타스 사보니스 영입에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사보니스는 물론 굉장히 좀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쓰기가 나은 슈터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주바치 정도 오면은 절대적인 7푸터에다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스티브 커가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어요. 쿠민가에겐 어딜 가든 쿠민가가 잘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레이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해답은 우리 선수단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언더독에서도 촬영을 하고 왔는데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도 상황이 가혹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로스터를 구축해 놓은 건 구단 수뇌부이기 때문에 죄다 꼬꼬마에 죄다 키 작은 빅맨, 언더사이즈드 빅맨에 윙이 2-3명밖에 없는 이 라인업은 대단히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의 저 멘트 트레이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해답은 선수단 자체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요즘 절대적으로 이기는 요인이 되어버린 사이즈, 운동 능력, 에너지에 대한 보강을 하려는 척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 프로팀 가운데 가장 암울한 상황에 놓인 LA 클리퍼스 한번 살펴볼까요? 카와이 레너드 뒷돈 루머부터 크리스 폴 방출까지 또 현재 개판인 팀 성적, 훈련 미실시, 인터뷰 불참, 지금 클리퍼스를 지칭하는 모든 단어들은 죄다 부정적입니다. 자, 이 클리퍼스 현재 뉴 얼리언스 펠리컨스에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리를. 자, 미래 자원이 없다시피 한 클리퍼스인데 필요한 건 트레이드를 통한 구성원 변화입니다. 아예 체질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트레이드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잃어버린 에셋들, 유망주나 혹은 드래프트 픽을 가져와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일단 클리퍼스는 2026년 1라운드 지명권을 OKC에게 넘겨줍니다. 보호 조건 없어요. 그냥 생 높은 가치. 근데 지금 클리퍼스가 성적을 받고 있네? 이렇게 되면 OKC가 우승하고 1순위 픽 거머쥐는 그런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LA 레이커스가 우승하고 제임스 워디를 1순위로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로부터 한 지금 4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만 보도에 따르면 LA 클리퍼스 보드진은 리빌딩을 원치 않고요. 또 데릭 존스 주니어가 복귀하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팀이죠. 데릭 존스 주니어가 무슨 뭐 슈퍼스타도 아니고 지금 슈퍼스타여도 LA 클리퍼스의 현재 상황, 분위기, 무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다른 팀들이 요때 이제 또 노크해보는 거죠. 이게 좀 저점 매수 할 수 없나?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이비차 주바치로 이 트레이드 가능한지 지금 문의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명 혹시 트레이드 열려 있나요? 라고 의사를 타진해보는 거죠. 클리퍼스에. 하지만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이 셋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1번이 레너드고요. 2번이 주바치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뭐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 들어오면 팔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이 발머 구단주와 로렌스 프랭크 사장이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마크 스타인의 보도에 따르면 NBA 여러 팀들이 하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든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런 루징 팀에서 뛰면서 개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챔피언십 우승이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임스 하든에게는 남아있는 총알이 없어요, 별로. 레너드는 2번 우승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뒷돈도 받았죠. 연봉도 하든보다 세죠. 레너드는 배고프지 않아요. 누적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돈을 벌었고 또 우승까지 가져있기 때문에 레너드와 하든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갈라서야 하는 게 맞죠. 지금 하든 상황이면.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마크 스타인의 보도대로 여러 팀들이 유독 하든만큼은 지금 주시하고 있다. 우승을 원하는 팀에서 하든 정도 아직까지 뭐 2년 정도 기량이 남아있을 텐데 충분히 데려올 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이 업고 키운, 물론 LA 레이커스 출신이긴 하지만 주바츠나 혹은 발머 구단주의 애착 인형인 레너드보다는 하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저도 와닿습니다. 자, 이상 현 시점에서 최신판 트레이드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트레이드 1호가 누가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뭐 야니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나중에 구체화된 소식이 있으면 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트레이드 1호 누구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주말에도 컨텐츠 올라가니까 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